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셀프 스터디 토대 투자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토대 투자 언어, 늘 강조하지만 많은 고수분들이라든지 지자체와 대화가 되려면 언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토지 투자 이 기초반은 바로 언어의 익숙함, 그 언어의 익숙함이 제가 생각하는 토지 투자 기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알아야 우리가 이 실전 투자가 연결되는 거죠. 그 실전 투자는 이제 그 뭡니까? 이런 언어를 기본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이제 팁이라든지 어떤 포괄적인 해석, 포괄적인 해석이 뭡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예를 들어 농업인이다. 농업인에 대한 것은 알았지만 그 포괄적인 해석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가 옛날 어릴 때부터 뭐 I am a bo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I 나 뭐 이 동사 그다음 관사 뭐 이렇게 하나 명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뭡니까? 이게 단어죠. 단어가 모여서 네 단어가 모여서 뭐가 됐습니까? 아 나는 소년이다. 이 문장이 된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 하나하나 배운 거는 맞아요. 다 배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장으로 연결되는 능력. 이게 바로 실전 투자반 아닙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늘 이렇거든요, 실전 투자가.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는 단편적인 지식이지만, 이거 하나하나는 단편적이지만은, 제가 지어낸 겁니다. 이렇게 그 단편적인 지식이지만, 이게 전체가 모여서 포괄적인 우리가 지식.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 포괄적인 거. 근데 그 베이스는 뭡니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토대 투자 언어.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나다. 그리고 뭐입니까? 암기하세요. 뭐 이거잖아요. 이거는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토대 투자 기초반을 그 강의를 따라 안 하는 이유가 뭐 이거 하나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강의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잘 암기하게끔 이해를 높게 하는 강의는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토지 투자나 셀프 스타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겠죠.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향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포괄적 해석을 위해서 뭐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고수반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미팅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목적이 어느 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했죠. 이제 포괄적으로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쭉 보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그 농업진흥지역 이제 농업진흥지역 할 차례입니다. 요거죠. 21번은 농업진흥지역 요겁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농진구 농보구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요게 이제 농진구 농보구가 나오죠. 이렇게 클릭하면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토지 실전 실무 과정을 강의하는 제가 이제 이거는 포스팅이니까 블로그 포스팅이니까 저는 뭐라고 하냐면 농업진흥구역을 농보구라고 해요. 농업보호구역을 농보구라고 하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니까 강의할 때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따르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발음도 막 꼬이고 저는 원래 그 강의할 때 오프 강의할 때 굉장히 빨리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걸 전달하고 싶은데 뭐 그래도 단축을 쓰고 하는 이유가 많은 걸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수많은 용도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지구만 또 약자를 불러서 많이 제가 있는데 지구만 따로 약자를 불러 수업을 합니다. 암기하기도 좋고 강의도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뭐냐 농진구는 농업진흥구역의 약자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 그러니까 그 보니까 농업진흥구역 진짜다. 농지인데 진짜다 이거죠. 농업진흥구역 농지인데 농업보호다. 그래서 농지보 농지구 농부가 이렇게 암기하면 오히려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이 농업진흥 제도에 대해 정리합니다. 지정 대상으로는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 그 서울특별시죠. 뭐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제도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농업진흥지역에 많이 투자합니다. 왜 투자하냐면 결국 왜 투자하죠? 돈이 되니까. 그렇죠? 돈이 되니까 투자하는 거를 이렇게 봐야, 돈이 수익이 되니까.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농업진흥지역 투자도 왜, 어떻게, 이게 해제가 되니까. 해제가 된다는 거죠. 뭐가 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산업단지가 있다. 공장. 산업단지가 있는데, 산업단지를 수용을 한다든지, 뭐 수용이 많잖아요. 뭐 환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는 그 비싼 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럴 때는, 해제할 만한 농업진흥지역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해제가 되면, 이게 말 그대로 뭐가 돼요? 수용되든 환지가 되든 개발이 되든 어떤 일 가니까 말 그대로 투자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오히려 이 농업진흥지역 연구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해제권이 법적으로는 딱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는 하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이게 대표적으로 아까 뭡니까? 그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공업지역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농지 전용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 또 뭐가 있을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도시계획시설이죠.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도로라든지 뭐 어떤 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지정,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것을 협의한 거죠. 누가 협의한 겁니까? 국가 그 정부 부서끼리 알아서 협의했죠. 뭐 농지과라든지 아니면 뭐 농지과라든지 농지부서 아니면 산림청에서 한다든지 그런 협의 하는 경우도 해제가 되겠죠. 또 하나는 해당 지역 여건 변화. 이게 우리가 투자해서 많이 연구하는 게 요겁니다. 뭐냐면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대신 이제 농지의 면적이 3만 평방미터 이하, 3헥타르 이하죠. 요게 대상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가 뭐냐? 요게 이제 뒤에 아래 보면은 뭐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해대를 추정 말려는데 이거 행정제한인데 여건 변화 뒤에 좀 있어요. 이렇게 뒤에 있는데 여건 변화가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 뒤에 그 문답 중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보고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포인트로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 때문에 농업진흥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만류하니까요. 바로 행정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법으로 적용되니까 법을 적용된다는 얘기는 예외가 그렇게 없죠. 우리가 조례를 봐야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을 하면 그만큼 까다롭다는 얘기죠. 보면은 행위제한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모든 토지. 농업진흥지역을 듣는 건 다 건물 건축 또는 시설물 설치 행위뿐이 아니라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합니다. 즉 건축, 뭐 신축 이런 것뿐이 아니라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까다롭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농진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지법에 이게 있거든요. 농업 생산, 농지 개량, 이게 말뜻으로 이해가 되죠. 이제 농업 생산, 농지 개량이 뭡니까? 뭐 축사 같은 거 설치한다든지 하는 거와 직접 관련되는 토지 이용 행위 이런 건 되는 거죠.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 시설 설치 이런 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농업은 주택이 된다고 했습니다. 농업은 주택. 이거는 농업인을 위한 주택이죠. 그러니까 왜 이거를 그러니까 전원주택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농어촌 주택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썼습니까? 농업인 주택.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농업인 주택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농업인 주택이 뭡니까? 농업인만이 지을 수 있는 주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농업인 주택 지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못 짓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도로, 철도 등의 공공시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뭡니까? 농지는 진짜 농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농지의 모습을 갖춰야 되죠. 그래도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게 농업주택이죠. 이렇게 했고요. 농보구는 일단 농진구에서 사는 거는 다 됩니다. 여기는 건 다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뭐가 됐습니까? 관광농업, 주말농업, 그 태양광 설비, 요게,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요게 뭡니까? 말 그대로 소위 돈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돈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태양광도 많이 연구해 보듯이 단독주택 소모점으로 돼요. 일정 군생이죠. 뭐 조례 뭐그 어떤 일정 군생은 소모점에 일정 군생의 소모점은 된답니다. 단독주택이라는 말을 했네요. 농업주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뜻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구가 농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농보구를 많이 실전반에서 추천합니다. 추천 이유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언어 시간이니까 이 두 개의 부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약이 참 많죠.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씩 이제 보면은 여기 여건 분류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부터 이제 응대 사례 보조 정리합니다. 민원 사례집에서 이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30개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이게 30개가 넘어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20분을 가급적 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20분이 그래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0분 내외로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점은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개인이 농업지원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렇고 있잖아요. 농지가 돈 된다는데 농진구 돈 된다는데 이걸 해제가 되면은 하고 싶잖아요. 농지 해제. 근데 그게 되냐? 그죠? 개인이 할 수 있냐? 이거죠. 딱 봐도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개인에게는 구체적인 신청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농업진지역은. 당연히 있으면 너도 나도 하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했고요. 보면은 안 된다고 했고, 농지법령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사유가 있으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이제 이 농업진흥지역 변경 계획안을 작성해서 시도지사한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이런 법에 따라서 시도 농업 심의를 거쳐서 심의라 나오죠. 그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거쳐서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있으면 이때 이제 지자체에서 움직여서 뭐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농지법령은 농업기능지역의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 범위와 절차를 농림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나눠 맡기고 있으나 해당 소유자나 지역주민에게 이에 관한 별도의 권한이나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지법에 이 말이 없다고요. 그렇죠? 즉 농업진흥지역 변경에 관한 농지법령의 입법 추진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을 위해서 가급적 해당 지역 지정 당시의 현황대로 농지법이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연결되시니까 그 현황대로 해당 토지를 보조 이용하도록 하면서 농지 보존 관리에 더 적합한 경우에만 그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거죠. 더 적합한 경우 용도가 있다든지 이는 시도지사를 하여금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구애되지 않고 이렇게 농지 집단적, 장기적, 종합적으로 보존 관리라는 공익적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토지가 농업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용도지역 변경을 구할 조례상의 그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헌재죠. 결정 3조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보면은 2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또 하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가 있냐면, 녹지제하고 도시죠.
농업 진흥 지역에 중복 지정돼 있어요. 그러면 해제가 되냐? 그죠? 근데 위에서 봤듯이 공적이 아니면 어렵으면 안 됩니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지 지역과 농업 진흥 지역에 중복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농업 진흥 지역을 해제할 수 없으며 농지 법령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때 해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 지역 내 녹지 지역과 농업 진흥 지역 중복 지정할 수 있잖아요. 다만 해당 농업 진흥 지역에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해제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할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고. 개별적으로 해제할 경우 도시지역과 농업진 지역에 중복 지정되었다고 해서 해제하신 거 아닙니다. 해제 요건은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렇게 뭐 어떤 개발 호재가 있거나, 뭐 역사가 들어간다든지, 안 산업단지가 들어가면은 해제할 수 있거나, 도시계획서를 결정할 때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미리 협의를 한 경우, 이게 뭡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해제가 가능한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녹지지역이면서 이번에는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농지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면 일단 농업진흥지역의 토지 이용에 대한 것은 다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지만 이것도 되는 거죠. 결국 그때 얘기했지만 늘 중복이거든요. 이런 게 중복 지정이죠. 규제죠. 그 지정 규제. 근데 중복이 되실 때는 어떤 게 적용돼요? 더 센 거. 농업진흥법 더 세겠죠? 더 센 게 그대로 적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농지법은 농업의 진흥과 농지의 보존을 위해서 농지를 전용화하시는 시설 독립의 그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있고요. 다만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된 국토계획 및 위원회 법령에 따라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뭐 해당 있는 농지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 앞서 설명한 농지 전용 대상 시설 및 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좋은 이유가 뭘까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뭐가 있어요? 녹지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도 농업진흥지역의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한 제한은 적용하십니다. 한편 농지법은 경지정지 등 우량 농지가 규모화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제조 가공시설, 그렇죠? 경로당 등 농업 편의시설, 도로철도 등의 공공시설 설치는 허용하고 있다. 됐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 내 농지는 농전용 제한에게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이게 행위 제한 그대로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해제하신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해 하잖아요. 해제하신 경우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농지법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하나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십니다. 이거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볼게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그 해제 사유와 절차를 농지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에 있다고요.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좀 전에 했었죠. 추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예요? 산업단지가 있으면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안에서 그냥 바로 공장 지을 수 없습니다. 공장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돼요. 관리지역이라든지 뭐 중공업지역이라든지 뭐 바꿔줘야 되겠죠. 용도지역을 바뀌는 경우. 두 번째는 도시지역에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해당 지역 예정지,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여서 미리 농지와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한 거죠. 그렇죠? 해당 지역 여건 변화로 농업지능 지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3헥타 이하일 때,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어떤 게 여건 변화냐, 이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투자포인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실전 투자에서는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내용이. 그래서 3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해당 지역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합하지 않은 경우. 요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필수적인 팁입니다. 이게 상당히 실전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먼저 이 여건 변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토지의 면적이 3만 평방미터 이하일 때만 적용돼요.
여건 변화에 해당하더라도, 요 밑에 여건 변화가 해당하더라도 3만 평방미터가 넘어가면 뭡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건 변화가 뭐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요거에 의해서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공장 같은 거 있죠? 신도시라든지 지정도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가 됐어요. 짜투리 토지로요. 그래서 영농 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개별 필지별이 아닌 해당자 주변 전체로 대상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한다는 거죠. 규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금 이따 이거 설명, 무슨 얘기냐면, 큰 농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이런 농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농지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유에 의해서 어떤 산업단지와 도로가 생겼다고 이렇게 해요. 도로라든지 철도, 대표적인 게 철도가 많이 있거든요. 큰 도로 생겼어요. 근데 원래 이게 5만 평방미터였는데, 근데 이렇게 딱 쳐니까 요거는 4만이고, 요거는 10,000평방미터예요. 그러면 이 3평방미터 미만이 되잖아요. 그죠? 요런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3만 평가 넘었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 요게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이게 전체 검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냐면, 상계요건 변화 중, 도로법에 따른 도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국계법에 따른 도로, 이런 작은 거 말고 큰 도로 8m 되는 거, 그 다음 철도 산업법에 따른 철도, 그 다음 하천법에 따른 하천, 이걸 나눠졌어요. 예를 들어서 하천법에 따라서 땅이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하천이 쭉 지나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된다는 거죠. 요 네 가지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 이외에 농어촌 도로라든지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요 네 가지만. 그러니까 무슨 도로법에 따른 도로, 아니면 국계법에 따른 도로, 이런 경우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건 변화.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은 상당히 이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어떤 철도를 우리가 공부하고 산업단지를 공부하고 어떤 호텔을 공부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큰 땅인데 산업단지가 됐다. 근데 산업단지 구역이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 보니까 짜투리 토지가 될 것 같아요. 짜투리 토지라고 했잖아요. 짜투리 토지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측량해보니까, 대략적으로 보니까 3만 평방미터가 안 돼. 이게 해제 가능성이 꽤 크죠. 당장 해제 안 된다고 해도 어떨까요?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요? 개발의 움직임이라도. 그렇죠? 개발의 움직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이쪽으로 많이 호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렇게 묵히시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열을 이기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농업진흥제 해제도 되구나.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 5번에 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소하천법에 따른 소하천, 그러니까 작은 하천이죠.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천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또 소하천이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소하천에 의해서 단절된 경우는 어떻게 되냐? 소하천 정법에 따른 소하천은 농업진흥지역 단절에 의한 여건 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하천법이 아니잖아요. 소하천 정법이죠. 농업진흥지역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그 지정 변경 해제 요건에선 농업이 법령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업진흥지역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계법에 따른 도로, 그렇죠? 그 철도 산업법에 따른 철도, 하천법에 따른 하천,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3만 평방미터 이하로 단절되고 그 단절로 인해서 영농 여건이 악화된 경우, 이거 누가 판단해요? 해제권자가 판단하겠죠, 시도자. 내가 보기에 악화됐으니까 해제다, 이게 아닙니다. 딱 보니까 너무 영농 여건이 이제 안 돼 있어. 그런 경우죠. 그 단절된 토지 부분을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습니다죠. 있습니다죠.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소하청법에 따른 소하청은 하청법의 적용 준용을 받지 아니한 하청 임을 감안할 때 농업진흥지역에 소하청을 단절되어 영농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요 내용이죠. 아까 저 계속 반복됐던 요 내용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1절에서는 투자반에서는 굉장히 또 강조하거든요. 이렇게 요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너무 기니까 또 힘드니까 이렇게 잘라서 하고 다음 6번부터죠.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